안녕하세요. 도시로반의 슈퍼해머입니다. 2026년 2월 5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시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그동안 제가 계속 일요일 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평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하게 되었죠. 일요일은 제가 제가 아이를, 죄송합니다. 아이를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데려와가지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같이 있고,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이제 아이를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 뭐 밥 먹이고 치우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이런 행위를 그 이틀 하고 이제 일요일이 되면 그 일요일 오후 시간대가 아이를 보내고 나서 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아이를 보내고 나서 또 이렇게 치우고 할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날 이제 오후에는 조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일날 다시, 예전에 제가 라이브 때 평일날 했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시간을 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라이브 때는 뭐 이제 앞으로 라이브를 이렇게 평일날 하게 될 텐데, 의견이 이렇게 주셨어요. 저한테 구독자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평일날 이렇게 늦게 오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오전 시간대 어떠냐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좀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지금 변경이 되다 보니까는 일단 뭐 시간을 맞춰서 또 오실 분들이 계실련가 잘 모르겠네요. 또 뭐 어쨌든 들어오시는 대로 뭐 인원이 작든 뭐 많든 또 라이브를, 또 녹화된 라이브를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뭐 인원과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이브 주제는 자유입니다. 온전한 자유인데, 지난 라이브 때도 제가 온전한 자유에 대해 통찰을 좀 했었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때는 좀 많이 졸렸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그날 좀 되게 많이 졸렸었어요. 요즘에 제가 좀 일찍 잠에 들다 보니까 늦은 시간이 되면 좀 많이 졸리는데, 더더군다나 그날은 이제 좀 아이 보내고 나서 많이 피곤했었거든요. 어쨌든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통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좀 연속적으로 통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소연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소연님은 그러면은 그 시차로 지금 시간이 여기가 9시니까 8시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뭐 방송 상태나 뭐 기타 등등 소리 이런 거 지금 괜찮습니까? 뭐 별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으면은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BGM을 뒤에 틀어놨는데, 지금 소리를 되게 많이 낮춰놨거든요. 혹시 뭐 이 소리가 지금 또 되게 걸리시면은 말씀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람자기님. 다들 이렇게 잘들 지내셨죠? 3분 늦으셨다고?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네. 지금 BGM을 되게 제가 약하게 틀어놓고 볼륨 자체를 완전히 다운 시켜놨거든요. 제가 뭐 다른 영상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BGM이 제가 실제로 듣는 소리보다 녹화된 걸 한번 라이브를 시청을 해봤는데 되게 크게 거슬리게 들리더라. 그래서 이제 BGM을 이제 꺼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BGM 소리 어떻습니까? 크기가 괜찮으세요? 듣기에 막 거슬린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지금 영상이 살짝 끊깁니까, 혹시? 네, 네. 1시간 시차 차이 나시죠? 자,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도 자유인데 이제 온전한 자유입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에 글을 최근에 이제 그저께인가 올려드렸죠.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전 특성이 겨울에 조금 더 깊게 통찰을 좀 하는 편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11월부터 2월 정도 사이를 두고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100일 정도인데, 이 시기 때는 이제 뭐 동물이 겨울잠 자듯이 저도 되게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좀 이렇게 통찰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좀 올 때쯤 되면 다시 조금 깨어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좀 깊게 통찰을 했고, 그리고 이 시간대 깊게 통찰을 할 때는 사람을 정말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 말고는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더 줄고, 뭐 평상시도 잘 안 만나지만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혼자 보낸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게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저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주어진 환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 환경을 적응하고 살아왔어야만 됐고,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저 스스로 통찰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인연으로 일어났죠. 조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인연은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형성될 때 인연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치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30대 초중반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 물론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30대 초중반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10대부터 했죠.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거치고 30대 초중반부터 뭐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찾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40대 초반 때 이제 뭐 종교를 접하고, 특히 불교라는 경전을 접해서 또 그쪽에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영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이제 다양하게 통찰하고 깊게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저는 이제 목적이 있었죠. 어떤 스스로 던진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목적을 제가 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대가 이제 올해 이제 48인데 거의 48년 가까이를 뭐 정확히 따지면은 환경에서 겪고 어떤 인연법으로 통찰을 하고 나이가 들고 다양한 경험을 겪고 뭐 수행자처럼도 수행도 해보고 다양한 집착도 일으켜보고 지금 이 단계에 이제 도달을 한 이 상태에서 작년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이사를 오고 나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사라는 것은 환경이 이동을 하는 거죠. 환경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환경의 조건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는 작년부터 말 그대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인연으로 바뀌다 보니까 환경 패턴도 바뀌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집 바로 옆에 있는 산에 산책을 갑니다. 산책을 가서 산에 가서 또 명상을 하고 약간의 어떤 호흡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항상 1시간 정도 이렇게 가집니다. 이 1시간의 통찰 명상 시간은 최근 들어서 저희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어서 이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고 나서 첫 맞이한 겨울이죠. 제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에 조금 더 깊게 많은 것들을 사유해서 이제 봄이 되죠. 어떤 결과들을 도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 그동안 제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의미는, 저 스스로 명료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종교적으로 통찰해서 들어갈 당시 때는, 모호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모호한 것들의 모든 것들의 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거죠. 물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집착이었던 거죠. 어쨌든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지금은 명료해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결과를 이제는 제가 드러낼 때, 즉 인연, 조건이 되어서 드러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명료해지면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또 이렇게 쪼개서 설명도 드릴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안에 오늘 통찰할 자유에 대한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를 제가 오늘 통찰을 해드리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또 의견을 주십시오. 통찰을 해드리겠지만은 제 기준에서 자유가 어떤 건지, 저는 지금 어떤 현상으로, 조건으로 지금 자유의 환경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라이브 뭐 이렇게 한두 시간 안에 전체를 설명드리기 힘듭니다. 최대한 좀 간결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어님. 자, 오늘 그 통찰의 주제, 온전한 자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자유를 이렇게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나 스스로 매이지 않고 선택을 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나옵니다. 이 자유를 한자 뜻을 보면은 자자가 스스로 자자거든요. 유자가 말미암을 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의해서 말미암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자유다라고 이렇게 한자 뜻으로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푸는, 한자를 푸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떤 검색 엔진이나 요즘에 AI 잘 돼 있지 않습니까? AI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은 정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굳이 제가 단어적인 의미나 사전적인 의미를 뭐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자유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통찰하고자 하는 온전한 자유죠. 그죠? 정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 때 내가 그렇게 느끼는가. 자, 이것은 각자의 천태만상의 그 조건 따라 일어나 있는 인연법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인 자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보편적인 공통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이런 상태일 때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자유로울 것 같다, 또는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사람마다 약간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인연, 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나 스스로는 어떨 때 내가 자유롭다고 내가 느낄까? 이 질문을 어쨌든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된다는 거죠. 던져서 내 인생을, 내 환경, 일어난 이 환경에서 내가 탐구를 하면서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좀 전에 태어난 환경에서 어떤 저의 어떤 환경들이 일어났죠. 그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그 부모님 밑에서 어떤 환경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뭐 선배나 친구나 뭐 동생이나 또는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고 지금은 뭐 자식을 낳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에게도 거쳐서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10대 때는 어떤 그러한 조건으로 그런 환경이 일어났고 20대 때는 또 그러한 조건으로 환경이 일어났고 뭐 30대, 40대 이렇게 그 시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형성된 조건에서 제가 그 환경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견뎌내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변화돼야 되는 구조들은 제가 그 당시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대 때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우리 때는 국민학교 때였으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환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부모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나의 부모님이라는 환경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구랑 뭐 학교 가서 잘 놀고 잘 하고 집에 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어머니가 밖에 잘 나가시고 다니시고 사이가 안 좋으시는데 그날따라 늦게 오시든가 안 오셨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먼저 오셨다. 그러면은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폭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오늘도 저렇게 술을 드시고 오셨는데 분명히 드시고 오신 날은 예를 들어서 니 마누라 임마, 니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저한테. 그러면 그게 방에서 덜덜덜 떨어야 돼요, 이렇게. 겁이 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굳이 지금 자유롭고 싶냐, 무엇에 자유롭고 싶냐 했으면은 저는 그 불안한 감정에 좀 벗어나고 싶다 라고 표현을 했겠죠. 왜냐? 제 의지랑 상관없는 그 아버지의 그 성격이 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성인이 되었고 제가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 때는 내가 아무리 친구랑 잘 놀고 좋은 감정으로 집에 와도 아버지의 그 패턴이 저에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술 드시고 저를 막 때린다. 그러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집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 환경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조건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 환경이 사라졌죠. 조건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버지도 늙으셨고,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랑 중간에 연이 끊겼단 말이죠. 아버지를 만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계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환경에서 제가 하루 잘 지냈는데 저녁에 누군가가 술이 취해서 와서 뭐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있냐? 지금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인생으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때의 자유와 지금의 자유는 이 개념이 조금 다르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를 계속적으로 거쳐서 지금에 와서의 이제 이 온전한 자유에 대해서 제가 통찰을 하고 있다는 거죠. 10대 때 제가 바랬던 자유, 제가 20대 때 바랬던 자유, 뭐 30대 때 바랬던 자유가 다르다라는 거죠. 변화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와서 온전한 자유를 이제 통찰을 하라.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설명드린 것처럼 주어진 조건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각자 자유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설명드리려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방송 상태 괜찮죠? 그죠? 중간에 뭐 이렇게 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글을 안 올리시면 화면이 딱 이렇게 멈춘 것 같거든요, 느낌이. 자, 저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사를 오고 나서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는 길게 가집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은 사회 모임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이런 모든 각종 활동은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고 내가 외롭거나 또는 나의 존재를 상대에게 알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어떤 표현하고 싶어서 인간관계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면 반드시 내가 온전한 나로 존재를 하기가 힘듭니다. 나랑 다른 상대를 만나려면 내가 온전히 나 모습 그대로 모든 걸 보여주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나가면 내 생각을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식당을 갑니다. 뭘 시켜요. 그러면 내 먹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가지고 상황을 봐서 사람들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조율을 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다. 그러면 내가 그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나다워진다라는 거죠. 내가 뭐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내가 나를 정직하게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나 스스로를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 시간을 제가 계속적으로 보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사를 오고 나서는 그 시간이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 되는데 제가 좀 이따 이 깨어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깨어있는 시간이 지금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나 스스로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나를 굳이 속일 필요도 없고 겉과 속이 동일시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겉과 속이 동일해지면 되게 이 컵에 있는 물처럼 되게 투명해집니다. 나 자신이. 이게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 투명해진 상태에서 내가 그 어떤 잡념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한 발짝 딱 물러서서 이 세상을 딱 돌아보면 이 세상이 올바르게 딱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 들어갔거나 어떤 기억에 대한 습관이 들어갔거나 여러 가지 관념이 들어갔다면 내가 투명한 상태에서 딱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상을 정확하게 딱 보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사람들이 뭐 종교인들, 정치인들,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포커페이스를 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인간은 겉과 속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이제 눈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깨어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나 스스로 내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끌림을 당하는지 또는 끌림을 당했던 것들에 지금은 끌림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나를 완전하게 직면할 때 그때 저는 온전한 자유를 스스로 느낀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사를 오고 나서 요즘엔 점심때 항상 1시간 정도 산을 갑니다. 산을 가서 걸어요. 이렇게 걷는데 걸으면서 사색을 합니다. 이렇게 사색을. 과거도 생각을 해보고 이래 해보고 이런 생각들을 다양하게 떠올려 보는데 떠올려 보면서 너는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이냐? 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자신에 질문을 던지죠. 너는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이냐? 지금 너는 어떠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억에 속박돼 있냐 너는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되물어 봤을 때 어떠한 요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개념, 관념도 요소도 그 순간 나를 속박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 순간 나는 지금 온전한 자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이 현재 생활,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고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태고 살아가는 상태고 그렇게 산책을 하고 집에 오면 또 뭐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밥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환경을. 하지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일어났던 조건의 환경들을 한 개씩 소멸을 했죠.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고 소멸을 하면서 이 시점의 조건으로 지금 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아버지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던 그 환경들은 지금 사라졌죠. 물론 환경은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기억을 들고 지금 현재 시점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 기억이 환경은 사라졌지만 이 기억이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 작용을 시켜서 내가 질질 끌려가지고 그죠. 이것도 자유롭지가 못하죠.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아버지랑 연이 끊어졌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산책을 할 때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그런 그리고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외로운 환경에서 살았던 이런 것들의 기억들, 어떤 습관적 관념들이 전혀 이 순간만큼은 전혀 나를 이렇게 종속시키지 못하는구나. 그 느낌이 들 때, 나는 벗어나 있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제가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인 것은, 제가 이제 종교를 접하면서 종교를 파고들었단 말이죠. 다양한 영적인 거 들어가면 정말 깊거든요, 이게. 모호한 거 투성입니다. 정말 모호한 거 투성인데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저 스스로 관념들을 정말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념에 따라서 모호한 게 답을 못 내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더 수행을 해야 된다, 더 깊게 뭘 해야 된다, 자꾸 저를 재촉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제 보면은 그 모든 게 저의 집착이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는 것도 결국 집착이고, 해탈이라는 것도 집착이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마저도 집착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열반에서 도시열반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그죠? 그 부분을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자꾸 제가 그런 표현을 하냐면, 아니, 도시열반에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불교의 교리나 어떤 붓다의 이런 전달한 통찰을 설명을 하면서 왜 불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 모순 아니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때 경전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온몸으로 다 겪고 글을 봤기 때문에 이게 글로 보인 게 아니라 제 경험이 이 글을 투영해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게 빨랐어요. 이렇게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되게 빠르게 흡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불교에 대해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해봤는데 제 입장은 그런 거죠. 시다르타는 사람입니다. 시다르타라는 존재가 그 당시 때 통찰했던 그 내용은 누구보다 100% 인정을 하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 저는 실제로 겪어봤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는지를 몸으로 체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글들이, 그 경전이죠. 그죠? 그 글들이 그냥 안 들어왔습니다. 당연하게 다 흡수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이 시다르타에 전달된 내용, 통찰한 내용이 종교화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모호하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나 종교는 믿거나 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이런 개념이 저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불교라는 종교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과거에 이제 그 시다르타라는 존재가 나를 믿지 말라, 그리고 전통을 믿지 말라, 그리고 경전을 믿지 말고,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적인 걸로 권위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보아라. 그러니까 스스로 겪으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을 하는 이 내용들이 불교나 종교는 안 맞더라고요. 시다르타의 통찰한 내용하고는 동일성이 있는데, 이게 불교라는 종교로 넘어오면 이 내용들이, 금방 말한 이 내용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명료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시다르트 통찰, 우리 인간이 고통받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왜냐,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자유인데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뭐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인간은 일단 고통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천태만상으로 환경이 다르게 일어나 있는데, 이 다르게 일어나 있는 이 환경에서 받는 고통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제가 10대 때 가장 크게 받았던 가족한테 받는 그 고통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지금 받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그 고통이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지금 안 살기 때문에 그러면 고통을 안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인간은 내가 태어난 환경에서 보고 배우고 습득한 거를 내가 어른이 돼서 그대로 되돌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뭐 윤회한다, 반복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도 습관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여러 가지가 더해져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나 스스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환경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그렇게는 안 하겠다 다짐을 모든 인간은 합니다. 모든 인간은 물어보면은 이렇게 안 살고 싶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장이 되고 습관이 되고 기억이 되고 관념이 되면서 인격이라는 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고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통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어서 또 다른 환경을 또 일으킵니다. 조건은 다르죠.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자식일 때랑 뭐 내가 부모가 될 때는 조건이 다르단 말이죠. 하지만 그대로 이어져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떤 나의 배우자에게 또는 나의 뭐 주위, 어떤 내가 이렇게 반대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고통을 또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 중간에 수행을 하고 통찰한 이 구조 안에서 어떤 건 내려놓고 어떤 건 잘라내고 어떤 것들은 통찰하면서 지나와서 거쳐와서 이 지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환경에서 나이가 들어서 못 벗어나서 나도 그런 기질을 들고 지금 이 환경에 와서 내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 하면은 그때 그런 고통을 똑같은 비슷한 환경으로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겠죠. 내가 그 고통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요소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자유로울 수 있냐? 자유롭지 못하겠죠. 왜냐? 내가 지금 그 기억에, 습관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 환경에서 내가 못 벗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용이 많은데 좀 빨리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뒤죽박죽 된다는 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영상이나 그 다음에 좀 컨텐츠로 잘게 쪼개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중간중간 좀 질문을 주십시오. 지금 다들 잘 듣고 계십니까? 뭐 아무런 지금 이 피드백이 없으신데 문제 없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저의 마지막 어떤 집착들은 종교였습니다. 종교를 마주하면서 종교적으로 일어난 집착들이 관념화된 것들이 정말 저에게 이제 많이 일어났죠. 한 개씩 순차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럼 제가 왜 따지고 들어갔냐? 명료하지가 않았습니다. 명료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지만,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보다는 명료하지 못해서 따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결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단계 때는. 들어보면 명료하진 않아요. 그리고 검증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관념을 들고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그 집착마저도 중간중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은 따져서 명료하게 했고 내려놓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맑아졌습니다. 스스로 계속 맑아졌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명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도시열반에서 또 다른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제가 과거에 올렸던 컨텐츠의 내용이랑은 이제 약간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다양한 부분의 컨텐츠에 통찰을 했었죠. 그죠? 뭐 신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통찰했는데 사실 그 당시 때 통찰은 어떤 통찰이었냐면 저도 모르니까 저도 답답하니까 책을 읽고 찾고 이러면서 지식들을 땡겨와가지고 지식들을 버물려서 그게 꼭 답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통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갑갑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스스로 명료하지 못했던 거예요. 명료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찝찝합니다. 뭘 해놓고 나면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뭔가 스스로 찝찝합니다. 명료한 거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하고 나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찝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걸림이 없는 이 상태 또한 온전한 자유인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가 아니라 나 스스로 명료해진 상태, 걸림이 없는 그 상태가 또 하나의 온전한 자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는 그 수행의 그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명료해져 있는 상태고 제 조건입니다. 명료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업으로 인해서 조건으로 형성된 환경을 뭐 어떤 거는 견디기도 했고 어떤 건 노력도 했고 또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것들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기다려야만 했던 것들이 있고 그래서 견뎌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겨울이 와서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서 바로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여름이 오진 않죠. 그죠? 겨울은 반드시 정말 추운 점을 찍고 나서 내려가면서 봄이 와야 되고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는 이 시간대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대자연의 흐름이 지나가야 됩니다. 순리 자체가 제가 뭐 이 시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빨리 지나가지 않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뭐 견딜 건 견디고 기다릴 건 기다리고 그리고 해결할 거는 해결했습니다. 어떤 방편을 써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한 그 조건들이 지금 저희 환경에 이제 일어나 있죠. 자, 그럼 저는 지금 저의 조건은 어떠냐? 자, 저는 일단 쉽게 말하면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안 했죠. 연애를 안 했죠. 연애를 안 하고 인간관계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조건을 안 만들죠. 그죠? 원인을 형성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조건에 따른 결과들이 저에게는 지금 돌아오는 게 없죠. 그래서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떠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자, 우리 인간은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돈이 많고 작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 첫 번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고통인데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내가 욕망으로 또는 뭐 욕심으로 또는 집착을 일으켜서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조건이 형성되어서 어떤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는 고통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자각을 하고 통찰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현재 시점에 일어난 고통 중에는 과거에 어떤 시점에 저질렀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들을 제가 통찰을 해서 각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안 하거나 끊어내거나 잘라내기 시작을 했죠. 그게 지금 벌써 기간으로 치면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조건을 안 만들었습니다. 조건 자체를 안 만들었죠. 그래서 저에게 지금 환경은 그런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에 의해서 돌아오는 결과가 돌아오질 않아요.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 돌아왔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지금 자유는 뭐 말장난처럼 지금 이 순간을 뭐 즐기고 뭐 모든 거를 뭐 내려놓고 이런 말장난으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받는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하지 못하니까 마주해야 됐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서 원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죠. 1년, 2년, 3년, 4년 지납니다. 이게 천천히 지나면서
어떤 환경이 점진적으로 평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가 줄어들고, 근데 사건 사고가 줄어든다 해도 말씀드렸죠.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간 지수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의료보험에서 종합검진을 받죠, 그죠? 저도 이제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종합검진을 무료로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피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되게 높아가지고, 이 간에 관련된 약을 좀 먹어야 된다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이게 간 수치가 그러면은 뭐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니까, 제일 큰 문제는, 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늙어서 이제는 그런 몸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단계죠. 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늙어서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약 처방 받아서 약 먹고, 그리고 이제 뭐 간 수치가 높아졌다니까 간에 관련돼서 조금 뭐 정보를 찾아봐 가지고 약간 먹는 걸 좀 조절한다든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늙어서. 그죠? 여기서 더 발전되면 뭐 간에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받겠죠. 하지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더 노화가 오면 더 많은 어떤 질환이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자, 이거를 제외하고 저희 환경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고통, 저는 그거를 잘라버렸죠. 모든 환경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불필요한 인연관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관계를 통해서 또 오는 고통도 없습니다. 대신에 뭐 너무 심심하거나 한 번씩, 정말 한 번씩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한 번씩은 있습니다. 정말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견뎌먹고 안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환경이 저에게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환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순간에 어떤 저를 메우고 있었죠. 그죠? 묻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어떤 것들은 끊어내고 잘라내고 했던 시간들이 축적되고 모이고 쌓여서 지금 조건이 저에게 딱 형성이 딱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늙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받는 어떤 고통을 저는 거의 대부분 잘라낸 상태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제가 벌 수 있는 만큼만 벌고 더 이상 안 법니다, 저는. 왜냐? 돈도 벌 수 있는 만큼 이상을 벌려면 그만큼을 받아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한때 돈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그때 시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 만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감당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덜 씁니다. 쓸 데도 없고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적게 쓰기 때문에 적게 벌어도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자유가 존재하죠. 저는 그 시간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가서 산책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낮에 뭐 예를 들어서 2-3시 산책을 가보면 그 시간대는 제 나이 또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 60대, 70대 분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사회생활 은퇴하시고 이제 노후를 사시는 분들이시죠. 그죠? 예, 저 같은 나이 때는 다 사회생활을 바쁘게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을 해서 산에 있습니다. 그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환경을 누린다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이 환경 속에 있을 때, 나는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건 견뎠고, 어떤 건 처리했고, 어떤 건 잘라냈고, 어떤 것들은 어떤 통찰을 통해서 원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온전한 나의 구조 속에서 조건이 되어서 지금 이 자유 속에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평온함이 깨진다면 이 자유는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는 거구나. 자유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디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상태는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에 따라서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에서 통찰한 바 있는데, 제가 여기 이사를 오고 나서는 도시에 잘 안 나갑니다. 도시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데, 뭐 그렇다고 여기가 무슨 어디 뭐 땅끝 마을도 아니고 도시라는 표현 안 맞는데, 술을
이사 오기 전에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마셨습니다. 지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에 정말 협소하거든요. 정말 협소합니다. 사회생활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뭐 모임을 할 일도 없고 뭐 여러 사람 만나서 어울려서 술 마실 일이 없는데, 친한 지인이 자주 와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술을 마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이게 멀어지니까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귀찮고 이래서 잘 안 나갑니다. 자, 술을 마시고 뭐 오면 지금 제가 산에 가서 느끼는 그 자유가 탕 하고 깨져버립니다. 컨디션도 깨져버리고 덩달아 바이오리듬도 깨져버리고. 그런데 지금은 술도 안 마시고 이 일정한 패턴, 그러니까 평온한 패턴을, 고요한 패턴을 계속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산에 딱 가면은 산에 땅을 딛고 제가 걸을 때 그 어떠한 잡념도 저를 이렇게 뭐랍니까? 저에게 이렇게 족쇄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지나온 과거도 벗어나 있는 상태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산책을 끝나고 집에 오면 뭐 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살아가는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뭐 그걸 불문하고 그게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세상의 관념도 기타 등등도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 상태, 그리고 종교적인 거든 뭐 철학적인 거든 모든 부분이 그 긴 세월을 통해서 명료해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뭐 불교적으로 해탈을 하고 싶다, 뭐 열반을 하고 싶다라는 집착도 내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 없는 정말 투명한 상태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온전한 지금 자유의 상태에 있구나, 온전한 내가 지금 자유의 상태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라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을 흐트러뜨리고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아침에 또 피곤하니까 좀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 그 상태에서 산을 가면 일단 몸이 고됩니다. 몸이 고되면 정신이 탁해져요.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탁해지니까 정신도 같이 탁해지고, 산책을 하면 호흡이 그만큼 더 빨라지니까 잡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그 전날 술 마셔서 어떤 생긴 일을 산책하면서 계속 또 되돌립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한 거, 누구를 만난 거, 내가 누구한테 말한 거, 누구한테 말 들은 거, 과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돌리거든요. 내가 쉴 때도 계속 돌리면서 내가 왜 그랬지, 또 반대로 제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하루 종일 이렇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한순간도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쉬어도 정신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런 구조를 조건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어떤 시타르테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통찰이 뭐냐, 조건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연기죠,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환경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뭐 5년 전에, 6년 전에, 7년 전에, 10년 전에 조건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돌아오질 않죠,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과거의 스트레스에서,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제가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환경에서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온전한 어떤 그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어디도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저도 살아오면서 저 자신을 엄청나게 불신도 해봤고 자책도 해봤고 또 믿어도 받고, 반대로 믿음과 불신을 왔다 갔다 해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 자신한테 매달리고 저 자신을 믿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제가 저한테 말하기를, 어쨌든 그 당시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막상 도달해 보고 나니까 너가 좀 이런 말 하면 약간 좀 약간 이상한 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너가 가자는 대로 간 그 길이 맞는 거구나. 그 당시 때는 긴가민가 했고 애매했지만 이제 와서는 그런 것들이 맞는 거였구나. 더더욱 명료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상태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논어를 보면 40이 불혹이다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불혹, 그러니까
혹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40을 올바르게 보내면 미혹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 스스로 온전해져 버리고 명료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종교적으로 어떤 쪽으로 뭐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을 들으면 이 말들이 저에게 그렇게 훅 하고 안 들어옵니다. 이제는. 왜냐면 저 스스로 명료해져 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은 존재하는가 해서 누군가 뭐 신은 이렇다 이러면 가서 들었고, 뭐 이 사람 이래 말하면 여기 가서 듣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뭐지? 긴가민가 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고 투명해지고 맑아지면서 스스로 이제 명료해지는 단계에 왔죠. 저는 지금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 온전한 자유는 저 자신을 믿고 어떤 거는 견디고 어떤 거는 기다리고 어떤 거는 처리하고 그럼으로 해서 저 자신을 믿고 계속 각성해서 뭐 따지고 들고 어쨌든 저 자신을 믿어서 여기까지 도달해서 지금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을 보내고 깨어있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는 투명하게 보인다. 여기서 투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세상이 긍정적으로 밝게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인다. 문제들이 눈에 딱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종교를 가지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처음에는 막 믿고 막 의지하고 했다가 나중에 되면은 불신이 생겼다, 뭐 배신을 당했다 이런 말 하는 게 모든 인간이 뭐 저도 뭐 그렇게 했지만은 겉과 속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겉과 속이 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서 명료해질 때, 나 자신 스스로가 겉과 속이 동일해졌을 때, 그리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아가면서 내 자신을 믿고 오로지 선택을 해서 나아가서 어떤 환경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런 순간순간에 매 순간 내가 자유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에서 매 순간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나중에도 자유를 느낄 수가 있다. 자유는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온전한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 그 누구도 나에게 답을 줄 수 없다. 답을 누구한테 들어서 결론을 내리거나 내가 따라가면 명료해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라 뭐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좀 방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좀 설명이 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하게 쪼개서 영상 컨텐츠로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 컨텐츠 안 올렸죠, 그죠? 안 올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사를 오고 나서 이제 더 명료해지려고 저 속에 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되게 고요한 시간을 더 길게 가지고 머물러 있다 보니까 뭐 컨텐츠를 만들고 올리거나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 명료해지면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자, 일단 좀 복잡하지만 제 입장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글이 좀 몇 개 올라왔으니까 읽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돈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걸까요? 참 돈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 물질 사회다 보니까 정말 돈이라는 게 중요한데 돈이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왜 그런 말이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작은 부자는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이런 이제 운명론적인 말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큰 부자는 어떤 운이 따라야 되고 그런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이치인데 이 대자에는 스스로 어떤 대자의 순리가 있고 운행이 되는데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봄이 되어서 조건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이 되면
돈이라는 것이 뭐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부자 가난을 떠나서 내가 돈 때문에 궁핍하고 힘들다라면 그 돈 때문에 궁핍하고 힘든 구조 안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을 하거나 고쳐야 됩니다. 뭐 남을 좀 돕는 공덕을 많이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돈의 자유일 수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제 입장에 지금 현재쯤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는 참고 견뎠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야만 했고 어떤 거는 처리를 했고 어떤 건 노력을 했다. 그 순간순간에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 스스로 그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환경들이 일어났는데 조건으로 그 당시 때 했던 것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인과응보, 인과의 법칙으로 그때 당시 한 것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한 선택을 나 자신을 믿고 온 이 현 시점에 내가 지금 자유롭구나를 제가 이제 각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죠?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면 왜 나는 돈 때문에 힘들까라는,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적게 벌어서 뭐 내가 뭐 좋은 차를 못 타고 좋은 옷을 못 사입는다. 이건 욕심입니다. 뭐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도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제가 사업을 했죠. 그죠? 자, 이 얘기도 사실 끊으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어릴 때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취업을. 이제 24살인가 뭐 이랬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면접을 보고 하면은 월급이 정말 조건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환경이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더 그렇더라고요.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면은 원룸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집에 원룸 구할 돈도 없고 환경도 없고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때 제가 대학교 때도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취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취직해가지고 저희가 월급 받으면은 영상은 특히나 그 당시 때는 집에 못 갑니다. 밤새도록 편집하고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쥐꼬리만한 돈을 받습니다. 정말 열악했거든요. 방송국에 FD로 들어가면 그 당시 때 뭐 월급이 60만 원 이랬습니다. 집에 못 갑니다. 막 촬영하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저거를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내 저거 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선택권이 없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창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업을 해서 기반을 다지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스템 만들고 기반 다지고 뭐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반을 다졌죠. 그죠? 시간이 걸려가지고. 돈을 법니다, 이제는. 기반을 다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돈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이 돈을 벌면 돈 버는 사는 길이 모입니다. 돈 버는 사는 길이. 정보 교류하고 이러면서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 차이가 확 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머리들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미쳐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즐기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반이 다져져서 돈을 벌리는 거죠. 순서가 뭐 꿈을 가지고 어쨌든 좋아하는 거에 미쳐서 뭔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반을 다져서 환경을 뭐 도약을 하겠죠. 그죠? 어쨌든.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큰 부자는 운이 따라야 되고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봄이 되어서 꽃이 피듯이. 어쨌든, 자,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말이 길어지니까 내가 단순히 욕심을 내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것은,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집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랬다는 원했다는 결과가 돌아오면 나중에 현재가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쓰는 게 크다. 그러니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크다. 이래도 고통받을 거고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뭐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도 고통을 받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내가 나의 분수를 알고 내가 버는 만큼 쓰고 아껴 쓰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회적인
어떤 비교 때문에 일어나죠. 그죠? 뭐 SNS를 보면서 같은 또래인데 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러면은 열등의식이 일어나서 능력이 안 되는데도 빚을 내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늘어나면 내 족쇄를 탁 채우겠죠. 그죠? 족쇄가 채워지면 나는 자유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내려놓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절제를 하고 내 분수를 알고 아껴 쓰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별로 안 생기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궁핍하다 정말 끼니도 못 때울 정도로 궁핍하다 이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를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어떤 부분이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내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한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을 그 사람이 인연법, 조건으로 왜 나의 조건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를 내가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서 해결이 되면 여기서는 내가 시간이 지나서 자유로워지겠죠. 그죠? 내가,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 하면 돈에 내가 너무 이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약간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매이지 않는다. 더 이상은. 근데 매이지 않는 것에서 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자유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내가 여기서 내 살만한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 막 바닥도 좀 이렇게 대리석이고 막 이래 해가 막 덜에 막 어디 비싼데 이렇게 좀 남들 앞에 가갖고 이런 데 산다고 자랑하고 싶다. 이것은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집착이죠. 그럼 이것은 뭐 못 이루어지면 물론 못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죠? 못 이루어지면 못 이루어진 만큼 자유에서 멀어지고 고통을 받는 환경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 내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때가 되어서 환경이 일어나면 자유에서 멀어지고 이제 고통을 받겠죠. 자, 소연님, 물질적인 것은 이것도 사실은 왜 그런 거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덕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정리해서 답을 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인간은 천태만상의 환경이기 때문에 소연님이 왜 그런 환경인지를 제가 이렇게 툭 하고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또는 제 지인들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 다릅니다. 진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대자연의 법칙에 자연에 포함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먹고 살 자기 밥그릇이 다 그만큼 딱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그 밥그릇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에 쌓여서 그런 힘든 게 자꾸 쌓여서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다음에 이제 통찰을 좀 해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이 자꾸 트름이 나와가지고 해드릴 건데, 제가 사실 사업을 내려놨죠. 그죠? 사업을 내려놓고 그 빚 다 갚아버렸습니다. 제가 영상에 인연법에 통찰을 했었는데, 그 집 하나 남아있는 거 그 빚 다 갚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사 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사노 걱정을 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저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정말 두려웠단 말이죠. 나이도 있고 애도 낳은 상태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사업을 그렇게 수십 년 한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말 저한테 이게 파도로 치면 정말 높은 파도, 거센 파도가 밀려왔단 말이죠. 그죠? 저는 질식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파도를 마주했을 때도 정신이 멀쩡하게 어쨌든 그 환경을 이겨낼 때도 저 자신을 붙들어맸죠. 저 자신을 붙들어매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지금은 그런 환경들이 다 해결이 되었고 제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해도 일을 최소한으로 해도 지금 저는 뭐 돈의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 해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좀 이런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되고 나는 이런 물질에 이렇게 압박을 받아야만 되는 걸까를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답을 섣불리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나는 자유가 없는 건 과거의 내 욕심, 욕망 때문에 한 걸 느낍니다. 내가 어려서 고통이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현재라는 것은 원인이 쌓여서 결과로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결과, 어떠한 조건과 조건이 형성이 되어서 결과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원인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 이 고통받는 결과를 나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은 좋든 싫든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는 시점에 조건의 결과가 도래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작년에 이사를 올 때도,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센텀이 가장 발전된 도시고 가장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제일 비싼 동네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거의 20km 떨어진 정말 그 부산의 제일 끝에 있는 산자락 밑에 있는 집에 이사 올 때도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자책도 했었고, 아이고 이제 웃잘 끼고 하면서도, 근데 돈이 없는데 웃잘 끼고 이렇게 하면서도 온갖 잡생각으로 여기 왔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했냐? 제 자신을 딱 붙들어 매고 믿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고자 하는 게 이유가 있겠지. 계속 그렇게 붙들어 맸었어요. 긴가민가 했죠. 이거 불신인가? 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 아이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야, 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냥 뭐 성공하다가 망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 여기를 왔기 때문에 과거에 하는 패턴이 깨져버렸습니다. 조건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주 안 만나지니까 술도 별로 많이 마시지도 않지만 거의 이제 안 마시고, 가끔 마시는 술도 이제는 안 마시니까 고요한 상태가 더 길게 유지되고, 고요한 상태가 더 길게 유지되니까 더 맑아지고, 정신이 더 맑아지고, 처리된 일들이 더 이상 나에게 원인이 결과로 안 돌아오니까 어디에 매이는 요소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일 보고 집에서 이제 점심을 먹죠, 그죠? 요즘에는 점심 먹으면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트로트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트로트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밥 먹으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신납니다. 뭘 해서 신나는 게 아니라 그냥 괜히 신나요, 이렇게. 그 산책하면 또 신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자유구나. 이 상태가 자유구나. 자유를 어디 도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이 상태, 이 자체가 자유고, 앞으로는 이 마음으로 이제 남은 삶을, 지금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8, 9년의 세월보다 그만큼 앞으로 남아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과거의 제 삶은 제 의지대로 될 수 없었고, 환경이 조건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어떤 건 견디고 말씀드린 것처럼 참아냈었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각성할 수 있었고, 명료해질 수 있었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지금은 미혹을 떨쳐내고 불혹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미래는 제가 여기서 뭐 정말 속된 말로 삽질하지 않는 이상에는 뭘 하든 제가 이 자유로운 저의 지금 이 환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뭐 굳이 깨달았다는 제가 표현을 할게요. 시다라타의 통찰이 다 맞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달의 목적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뜻하는구나. 내가 집착이 사라진 상태에서 온전한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그것은 도달하는 게 아니구나. 열반은 어디에 도달하는 어떤 사후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매달리고 있었구나, 이게. 결국 그것 자체가 집착이구나. 그 관련된 다양한 어떤 것들도 또 이것 또한 집착이구나. 뭐 내가 명상을 하는 것도 어떤 거를 얻으려고 하는 집착이었구나. 그 집착들을
명료해지기 시작하면서 다 내려놨단 말이죠. 지금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합니다. 그럼 수행이 뭐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수행을 합니다. 어떤 수행을 하느냐? 말씀드렸죠. 이 고요한 상태가 제가 잘못 행동하면 깨집니다. 깨지면 다시 고요한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거 자체가 수행이 되겠죠. 그죠? 반복을 계속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제외한 뭐 어떤 해탈, 열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목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온전한 자유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제 앞으로 제 삶에 적용시켜서 이제 남은 삶을 저는 사는 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과거의 그 삶은 제 의지대로 될 수 없었지만, 조건에 따라서 태어난 환경이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어쨌든 각성할 수 있었고,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온전한 내 삶을 그 자유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현재 시점이 결국은 그 긴 세월 동안 나 자신을 믿고 온 거였구나.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제외한,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하거든요. 대자연의 순리를 내가 계속 공부하려고 애를 썼구나. 대자연의 진리를 계속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나 자신을 믿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들과 어떤 저의 삶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 열반의 사실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수행자의 제가 스스로 했던 그 목적에 도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뛰어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 목적을 달성했다 이 뜻이 아니라, 조건이 되어서 인연에 따라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래 되는 거죠. 이제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명료하게 이제 설명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앞으로 컨텐츠를 올리거나 뭘 하면 과거에 했던 내용과 다를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영상들 과거 걸 보면은 웃긴 게 뭐냐면은, 저도 모호한 것들을 이렇게 모호하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당시 때 나는 명료하지 않은 것들을 말을 했을까? 종교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를 나도 그러고 있었구나. 결국 그 관념에 나도 갇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여튼 뭐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트로트도 좋아하시는구나. 소연님, 그 트로트가,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원래 제 어릴 때 꿈이 작곡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기타도 되게 오래 쳤고, 요즘에는 기타를 안 치는데, 기타 되게 잘 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안 치죠. 저는 음악을 되게 장르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들어요. 근데 최근에는 음악을 잘 안 들어요. 음악을 들어서 막 흥이 나고 이런 게 잘 없어서 음악 자체를 잘 안 듣는데, 그 트로트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틀어놓고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면, 낮에 이렇게 해가 이게 집에 딱 들어올 때 틀어놓으면 되게 신나요. 그리고 가사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있는 노래다 보니까 그 가사가 되게 인생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듣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막 흥이 겹다기보다 그냥 소소하게 신납니다, 이게. 그냥 감정이 뭐 어떠한 특정한 뭘 있어서 신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신나요, 그냥 이래. 그냥 앉아서 뭐 별일 없이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신나고, 그냥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그 자체도 신나고, 아 내가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신나고, 그냥 다 신나요, 이게. 그 신나는 게 과거에 흥에 겨워서 신나는 그 신나는 거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 신나는 거는 이게 즐거웠다가 고통받았다가 즐거웠다가 고통받았다 이랬거든요. 즐거운 만큼 고통이 와요. 정확하게. 우리 이게 즐거울 낙자를 쓰죠. 그죠? 동전의 양면처럼 즐거운 거는 정확하게 즐거운 것만큼 고통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인을 만나고 술을 마셔요. 노래방 가고 막 노래도 한 곡 부르고 막 술 한잔 먹으니까 기분이 업되가 즐겁죠. 그죠? 막 신나게 놀아요. 다음날 되면 신나게 논 만큼 정확하게 피곤해요. 뭐 일도 처리 못하고
속도 막 쓰리고 정확하게 그 즐거운 만큼 고통이 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즐거웠다가 고통받았다가 즐거웠다가 고통받는 이래 곡선이 요래됩니다, 요래. 우리 어떤 요 세계는 항상 요래. 심장 박동수도 요래 되고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코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래 되죠. 그죠? 이게 요 대자연의 원리입니다. 원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트로트 듣고 신나는 거는 신났다 안 신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감정이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가 계속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산책을 가거든요. 설거지하고 나서. 가면 그 감정이 계속 유지가 돼요. 계속 즐거워요. 그리고 저녁 되면은 일찍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 감정이 계속 유지되고. 왜냐? 고통이 올 게 없어요. 뭔가를 내가 즐겁기 위해서 뭔가 집착을 애를 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이 상태 자체가 자유고 즐겁구나라는 감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돈을 뭐 연봉이 올라와서 뭔가 성공해서 뭔가 꿈을 이루어서 목표를 달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소한 그 순간의 그 자체가 자유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온전한 자유죠. 내가 뭔가를 못 가진 걸 더 가지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해서 그런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그 순간의 모든 게 그 자유 그 자체가 돼버린다. 이게 이제 조금 광범위한데 제가 다음에 이걸 쪼개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도시열반의 구독을 하시는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쪼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과거의 삶은 놓아버리자고 결심하고 놓아버려도 놓아지지 않는 걸 느끼는데요. 이걸 억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되어야 놓아질까요? 조건이 되어야 놓아지는 건 아닙니다. 놓아지는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놓겠다라는 생각을 또는 노력이 또는 통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돼야 놓아지는 거죠.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해서 놓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은 망각을 하죠. 그죠? 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뭅니다. 하지만 아물지만 한켠에 남아있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내가 만약에 사고로 잃었다. 또는 뭐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거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높게 쳤단 말이죠. 그죠? 내를 팡 때렸어요. 정신이 없죠. 그죠? 이거는 내가 정신이 차린다고 차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3차원은 높았다 낮았다 한다고. 파도가 높게 때릴 때가 있고 파도가 내려가면서 잔잔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때가 되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지나가기 때문에 망각을 하면서 이제는 받아들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에서 못 벗어나죠. 미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뭐 정말 가까운 사람이 떠나거나 또는 뭐 남녀가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니 더 이상 못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은 상사병 걸려갖고 미친단 말이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이러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구 만난단 말이죠.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망각을 하지 않으면 미칩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파도가 높게 때려서 낮추는 게 아니라 자, 저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저를 막 이렇게 괴롭혔어요. 때리고. 어머니가 바람을 피는 게 제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바람을 피는 거를 저를 때려요, 이렇게. 그럼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맞았다. 내가 셌으면 달라들거나 싸웠을 텐데 약하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공포감에 벌벌 떨어야 되는 이런 기억들이 무의식에 계속 박히죠. 이것은 때가 되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터집니다. 때가 되면. 있던 것들이 때가 되면 터져요. 왜냐? 그런 기억들이 나를 딱 붙들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은 상담이나 얘기를 하거나 과거에 보면은
그 폭력을 정확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제가 이혼을 결심했던 이유도 제가 그 폭력성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각성을 했단 말이죠. 일어나는 거나 어떤 때가 되어서 이게 땡 하면 밑에 있던 자녀분들이 훅 하고 일어나는구나. 와, 이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했죠. 그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 땡 하면 훅 일어나는 이거를 제 스스로 의지로 노력해서 이거를 맑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당장 시간도 걸리고 통찰도 해야 되고 각성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거쳐야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제가. 왜냐? 환경들, 조건들을 없애버렸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는 되게 건강한 상태예요. 제가 제 아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저는 아이가 오면 아이랑 이틀을 계속 같이 보냅니다. 제가 아이 옆에 가만히 옆에 계속 있어줘요. 왜냐, 저는 친구도 없고 어디 누구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옆에 계속 같이 있어줘요. 그리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나가서 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랑 산에 가고 저랑 자전거 타고 저랑 집에 그냥 옆에 계속 같이 붙어 있는데, 제가 같이 붙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제 옆에 안 계셨어요. 부모님 자체가 좋건 싫건 안정적으로 옆에 딱 계실 때랑 계시지 않을 때는 아이 입장에서 되게 불안정하게 느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되게 불안정해져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죠. 제가 그런 거를 각성을 하고 통찰했기 때문에 아이가 오면 이렇게 유심히 지켜봅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요즘 애들은 패드로 막 이렇게 게임을 하죠. 저희 때는 뭐 스타크래프트 이래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세대인데, 요즘 애들은 영상통화해가지고 막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게임하는 약간 이런 어떤 문화가 바뀌었어요. 뭐 앉아가지고 막 친구들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서로 못된 말도 좀 주고받고 친구가 좀 공격적으로도 말을 하고 해요. 그러면 제가 친구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지? 이게 가만히 봐요. 보면 유순하게 잘 넘겨요. 좀 이렇게 삐딱하지 않고 애가. 사람이 공격적이면 그럴 때 탁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 상태가 건강하구나. 내가 어쨌든 나의 환경을 개선시켜서 지금 이 업이 절로까지 안 간 상태구나. 내가 지금 많이 이 물이 밑에 잔재가 많이 사라졌고 이게 지금 절로 가지지 않은 상태구나라는 걸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게 되게 냉정하게. 저희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애가 지금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좀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가 저를 친구처럼 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자요. 침대에서. 같이 자면 뭐 무슨 저 부부처럼 저한테 막 앵겨가지고 팔짱도 끄고 이렇게 해요.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니는 뭐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면 막 침대에 막 따로 사가지고 니 방 가서 자야지 뭐 언제까지 아빠랑 잘래 하면은 뭐 나는 아빠랑 자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초등학교 5학년이 아빠랑 자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 그래 얘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아빠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겼듯이 얘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저희 과거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계속 사라지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아버지의 어떤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기억이 저는 없어요. 거의 지금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없고, 그게 뭐 남들 다 있는 아버지 왜 나는 없어가지고 나는 홀로 이렇게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 그런 기억을 제가 들고 있으면 이 기억들이 1개가 2개가 3개가 4개가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제가 트로트 틀어놓고 밥 먹으면 그렇게 안 신나요. 신나다가도 갑자기 감정이 다운이 훅 되면서 우울해지죠. 왜냐? 신세 한탄이라는 게 갑자기 훅 들어갑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신나면 신난 만큼 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오면 이 갭만큼 우울이 와요. 그러면은 또 이 영혼이 약한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든지 뭔가 의지하려고 하죠. 술을 마셔서 그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죠? 이것 자체도 자유랑 멀어지는 거예요. 마주해야 됩니다. 고통도 마주해야 되고 환경도 마주해야 내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나죠. 제가 지금 저희 아이를 제가 유심히 관찰해서 그 환경을 잘라내 주듯이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자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치유를 많이 했습니다. 저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내려놓은 것도 있지만 자식이라는 인연이 저한테 와서 역으로 과거에 가졌던 경험을 그 잔 찌꺼기를 계속적으로 분해를 해준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세균으로 치면은 유해 세균이 막 싸워서 분해해주는 그런 거 있죠. 장세균 이런 거 보면 그런 거랑 개념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되게 이렇게 좀 치유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불쑥 튀어나오고 이런 것만 제가 수십 년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뭐 어떤 아버지하고 인연이 끊겼다.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왜 다 있는 부모의 어떤 보호를 나는 못 받았을까라는 이런 감정은 전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건이 그랬다. 그리고 그 조건 때문에 내가 또 지금 이만큼 통찰할 수 있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조건이었구나. 그때의 조건, 지금의 이 조건. 거쳐봤지만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어떤 나무가 저기 자라고 꺾이고 파도가 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이 조건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깊게 통찰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감정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 나는 지금 뭐 트로트를 들으면서 설거지할 때 또는 산책을 할 때 나는 지금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깨어 있구나.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가 온전한 자유구나. 이것이 열반의 상태구나. 열반은 어디에 노력해서 도달하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구나. 물론 그 안에 처리해야 될 노력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태 자체구나.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해서 수행을 할 이유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명료하게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거의 시다르타라는 존재의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통찰하는 것은 누구보다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종교화돼서 다양한 인간들이 말하는 내용은 저는 따르거나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는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 저는 저 스스로 그것을 겪었고 맛봤다, 가봤다, 직접 제가 저를 믿고 해봤기 때문에 어떤 타인의 얘기나 지식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열반 영상 콘텐츠도 과거에는 다양하게 통찰을 해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 해야 깨닫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온갖 지식을 땡겨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명료하지가 않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찝찝했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이 짓거리를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통찰을 해보니까 그런 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관념을 제가 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들을 따지는 것은 모순이구나. 그래서 어떤 것들이 명료해져 버리거나 뭐 이랬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번외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찌꺼기로 쌓여 있는 것들은 이게 업입니다. 업장, 불교로 치면 업장인데 이 업장은 청산하고 소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때가 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 업이 일어난다. 때가 되면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깔린 조건은 그냥 안 없어진다. 때가 되면 일어난다. 그래서 인연이, 환경이 일어난다. 씨앗이 저기 뿌려졌기 때문에 비를 맞고 햇빛을 맞으면 때가 되면 저 씨앗은 반드시 뭐 꽃이 되든 나무가 되든 뭐가 됐든 자라난다. 이게 씨앗이 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씨앗이 없으면 뭐 자라지 않겠죠, 그죠? 이 이치가 이제 정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 제가 수십 년을 이제 즉 과거를 통찰을 딱 해보면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남의 지식이 아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자 아름답게님 또 5만 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후원. 시도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이라, 예.
뭐 어쨌든 뭐 지금 이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됐든 나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가 보면 됩니다. 계속 나아가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참 오늘 참 어떤 얘기할 게 지금 그 의견 좀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아직 한 30분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제가 그 평일 날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9시 시간대 어떠신지 의견하고 그리고 평일 날 오전에 라이브를 하나 더 하자는 얘기 나왔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의견 좀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유튜브 라이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텍스트로 찍고 저는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안 됩니다. 원래 이런 통찰과 대화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 빠르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한쪽은 텍스트 한쪽은 말이다 보니까 이게 좀 속도가 의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이게 착착착 이래 돼야 되냐면 자, 이것도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제 경험 봐. 스스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답을 찾고 스스로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견인차 같은 역할만 해야 되는 거지 답을 주는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말해서 뭐 스승이 있어야 된다. 스승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런 거 앞으로 다 이렇게 바로 명명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그 권위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붓다가 뭘 했냐면, 저는 사실 이거를 제일 기준으로 두는데,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신격화 시키지 마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통을 따르거나 믿지 마라. 그리고, 경전을 믿지 마라. 말이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권위로 판단하지 마라. 스스로 봐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제가 과거를 쫙 펼쳐서 돌아보면 스승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스승이라는 존재가 권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는 이런 종교적인 영역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뭘 모르는 사람도 신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없는 거를 답처럼 이렇게 내립니다. 답처럼. 근데 왜 답처럼 내리냐면 우리 인간은 답을 바라거든요. 깨달았다면 그럼 다 알아야 되고 다 알면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관념을 들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는 인간이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신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명명이 정리가 다 됐거든요. 신은 인간 선에서 신이 이런 거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념입니다. 근데 그 정리를 왜 답을 하냐 하면 그렇게 답을 나는 내릴 정도로 누구들보다 깨달은 존재다라는 인식을 권위적으로 들고 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다르타라는 존재가 신격화 시키지 말고 전통에 의지하지 말고 경전을 믿지 말고 권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사이비도 만들어지고 그런 믿음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를 추앙하고 따르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구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통찰해드는 이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찾는 거에 조금 속도나 좀 그것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구리스 발라주는 역할? 약간 더 빨리 돌릴 수 있도록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천태만상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답은 각자 자기 자신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천태만상이라서 결론적으로 답을 이렇게 툭툭 내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명료해지고 나서 투명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딱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의지를 한단 말이죠. 물론 그 자체도 어떤 과정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도시열반은 주거니 받거니가 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구글에 보면은 이제 미트라고 화상 그 앱이 있거든요. 화상 앱으로 하면은 저는 얼굴을 보이고 이제 구독자님은 얼굴을 가려도 됩니다. 뭐 아이콘을 올려도 되고 대신에 목소리가 나서 말은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맨투맨으로 대화를 하겠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라이브로 연결해서 생중계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게 빠르게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죠. 잘못된 관념을 계속 깨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답니다. 어떤 답을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에서 이래 왔다. 그리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깨드리는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평일날은 오전에 이렇게 구글 앱 같은 걸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좀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또 왜 필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 사회에 통찰을 하려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뭐 19금 이래가지고, 뭐 다양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죠? 영화는 그렇게 나와도 보면서, 뭐 감독이 또라이네, 뭐 이상하네,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걸로 통찰을 할 때는 영화처럼 이렇게 단어를 쓰거나 말을 하거나 통찰을 그 정도로 깊게 들어가면은 뭐 저보고 아마 미친놈이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주제가 성욕이다. 성욕을 제가 저 스스로 통찰할 때는 이런 식의 대화 방식으로는 통찰을 못 해드립니다, 제가. 왜냐면은, 사실 그런 어른들끼리 모여서 개인적으로 모여서 말할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이상한 놈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면 통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성욕이 많냐, 이 성욕이 많은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 그럼 저는 그 과정을 어떻게 겪었냐,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영화처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영화처럼 실제 저희 겪은 거를.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면 또 되게 듣기 거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피드백이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시간대 하고. 그래서 이제 정해야 될 게, 수요일 날 9시 괜찮으십니까? 제가 질문 정리를 할게요. 수요일 날 9시 어떠신지, 그리고 오전에 한다면은 평일날 언제가 좋으신지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할 때는 구글 앱으로 좀 이렇게 할 건데, 주제에 따라서 이제 좀 과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통찰할 때 좀 과격한 표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거든요, 이게. 근데 과격하게 표현을 할 때는 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오면은 뭐 이제 물론 저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거에 제가 뭐 겁이 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소리를 바꿔라 그러는데 제 목소리를 어째 바꿉니까? 제가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조금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좀 이렇게 더 차분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말투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부산 사투리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말투가 좀 이렇게 거친 부분이 있어요. 이래 하는데 40몇 년, 저도 내일 모레 50입니다. 나이가 49, 50이 다 돼가는데 말투를 지금 갑자기 어쩌고 칩니까? 제가 무슨 아나운서 지망생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도로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과격하게 표현을 통찰해버리면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인간 사회에 깊게 통찰할 때는 좀 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이 말을 해도 될 만한 사람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는 좀 그런 저의 생각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불특 좀 다수를 대상으로 막 이렇게 제가 쏟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게 주제에 따라서. 아홉 시 괜찮죠, 그죠? 수요일 9시. 네. 일단 수요일 9시는 그럼 일단은 좀 한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구글 앱으로 이렇게 오전 시간대? 뭐 10시? 뭐 이렇게 하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오늘 지금 11시에 마칠 거니까 마칠 때까지 중간중간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좀 주시면은 제가 종합해가지고 시간을 정리하면은 나중에 뭐 공지로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자유주제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죠. 자, 제가 오늘 쉴 새 없이 저 혼자 떠들었는데 혹시 뭐 궁금한 부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질문 주십시오.
아, 예, 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아, 늦게 오셨구나. 아, 괜찮습니다. 네, 일 있을 때는 늦게 오셔도 됩니다. 네. 아, 수요일 9시 괜찮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평일이 좀 편하네요. 애 보내고 나서는 좀 피곤하던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지금 많이 안 피곤하거든요. 괜찮네요. 수혜님은 좀 전에 오셨나 보네요. 자, 어쨌든 이제 좀 마무리 정리를 해보시죠. 한 20분 남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자유, 온전한 자유에 대해서 어떤 뭐 궁금한 부분이나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리고 사실 뭐 되게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라이브 시간대 이렇게 전체를 다 통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 그리고 그 함소연님 중간에 아까 제가 질문 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위에 다시 보니까 돈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걸까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 돈에 욕심에 끝이 없거든요. 저도 사업을 할 때 돈 씀씀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불필요한 지출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줄여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제 성향이 그렇게 막 돈을 이렇게 쓰는 성격은 아니에요. 어릴 때 보면. 근데 이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욕심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꼭 어떤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제어가 안 되는 느낌? 인간은 원래 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게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 그 자체가 정말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걸 떠나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어른들이 제가 젊을 때 돈 있을 때 아껴 쓰래. 돈은 맨날 벌리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했을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뭐 열심히 하고 계속 벌거나 더 벌면 되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되게 교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젊을 때는. 근데 살아보니까 다 때라는 게 이 대자연의 이 때라는 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내 환경에서도 뭔가 좀 잘 풀릴 때도 있고 이게 딱 막힐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와요. 이게 때라는 게 인간마다 다 그렇거든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일이 잘 풀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좀 아껴놓고 아껴놓은 게 없을 때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에 관련된 것은 내 분수를 알고 아껴 쓰고 이렇게 절제하는 게 그 절제 미덕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은 좀 속사포처럼 빠르게 많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말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아니 근데 뭐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왜 이렇게 질문들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내용도 아닐 텐데 제가 말하는 내용들을 생각하신다고 그러신가요, 다들? 이런 건 어떠실까요? 저는 상대가 한 언어와 행동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줄어들었고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복합적인 거죠. 그 생각도 맞죠. 내가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기분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거든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말을 할 때랑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말이 나에게 날라오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압박 정도가.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취향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중간에 말을 할 때, 이게, 을 하더라. 저도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누가, 좀 하지 마라. 되게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는 게 싫으세요? 불편하세요?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지 몰랐다라는 사람이 있고, 뭐, 저는 괜찮은데요.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거 정말 듣기 거북한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게, 기분이 나쁘고 좋음을 떠나서 생각하는 게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상대가 돌아오는 그 말들이 내에게 더 크게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좋고 싫음을 나누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 수도 없고 그 이치가 성립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그걸 그냥 처음부터 딱 알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이게 감정의 집착이 일어날 게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똑같아요. 불특정 다수로 유튜브를 하는데 뭐 자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저한테 감정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게 소심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를 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개인에 의한 그거를 제가 다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좀 그렇게 가볍게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잘 보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대도 있고요. 수현님 말씀드렸다시피 천태만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혜님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상대가 한 언어와 그 행동에 무거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그 말과 행동에 무겁게 마음이 들 만한 뭔가를 내가 스스로 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무겁게 날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무겁게 들고 있어서 이 말이 무겁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말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스스로 좀 찝찝하거나 저 스스로도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탁 하고 건드리면 이 말이 되게 무겁게 훅 하고 들어오겠죠. 근데 저 스스로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그게 없는 거를 누가 탁 말을 하면 별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나 스스로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그 감정을 들고 있는 걸 누가 건드리면 이게 탁 하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훅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그에 따른 이 말을 날리는 이 단어에 따른 그 감정을 집착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이 날라 들어가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왜 기분 나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인식을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근데 수혜님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것도 참 자유니까 참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자유는 어쨌든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수혜님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되면 분명히 뭐 저한테 딴지 걸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툭툭 던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저는 얼굴을 드러내는 거고 상대는 뭐 닉네임도 그렇고 실명제도 아니고 얼굴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과감하게 하겠죠. 그죠? 과거에는 제가 이런 거에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완전히 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가 반응하는 거에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무시를 하냐? 무시도 안 합니다.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감정이 화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상대가 그 말을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과거처럼 그냥 화를 툭 하고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무시하지도 않고 마주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되돌아서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합니다. 그게 과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그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고 있는 잘못된 거면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내 문제가 아니다 하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딱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문제라고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앞으로 바르게 좀 잡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현님 그 부분은 그 상대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어떤 말이 들어서 어떻게 무겁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이게 좀 더 대화를 깊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봐지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말을 듣고 어떻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 종교적으로, 뭐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뭘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수행을 했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영역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근본적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치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근본적인 원리를 알았고 인간을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고 온전한 자유를 저는 온전한 자유를 통찰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원리랑 그 속에 있는 인연법을 긴 시간 통찰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찰 주제를 벗어난 뭐 다양한 것들을 저한테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답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다르타가 인간이 고통받는 근원적인 이유를 통찰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근데 그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자꾸 무슨 명상법 뭐 자꾸 이렇게 더 한다고 이게. 그래서 저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을 탐구했고 연구했고 저의 인생을 탐구하고 연구를 했고 그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찾아왔고 인연법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대자연의 원리를 공부를 해왔다. 이런 주제로는 제가 얼마든지 통찰을 해드릴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그쪽 관련된 전문가 분야들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시죠? 부부도 관련된 것도 예를 들어서 부부 전문 상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운슬러들. 저는 인간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부부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부 상담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뭐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다?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권위적인 관념화된 그런 어떤 구루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렇게 뭔가 깨달으면 전체를 다 아울러서 안다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자꾸 우리가 과거 때부터 형성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존재도 신격화 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시다르타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때 브라만교의 그런 종교로 가진 사람들의 권위적인 행태들을 보고 겪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변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사상을 또 종교화시켜서 신격화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종교화시키면 그렇게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잘 알고 저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엠인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자유를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어떤 환경을 거쳐오면서 이런 자유로운 곳에 지금 뭐 도달했다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떠한 집착으로 고통을 받는지 이거는 이제 시다르타 영역이죠. 통찰한 그 영역을 저도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법계죠.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순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떤 탐구를 하고 지켜봤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스스로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기름 역할을 좀 하는 거지 답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니다. 답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타르타가 한 말 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봐라. 스스로 먹어라. 궁하다면 스스로 찾아라. 그 결코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 말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항상 좀 기준으로 두는 게 저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십시오. 저는 상대를 챙기는 차원에서 식사 자리에 동석하자고 했는데요. 상대는 제가 혼자서 참석하기가 불편해서 동석하자고 했었어요. 이럴 때는 시읒, 기역, 니은, 이응이 뭡니까 이게? 못합니까? 이게 초성으로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럴 때는 제게서 받고 있었던 저의 행동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지 관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혜님의 평상시의 행동도 좀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약간. 왜냐면 수혜님이 이런 자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 하면은 자기 혼자 가기 그거 하니까 내보고 같이 가자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상대가. 그리고 이제 그 상대가 또 그런 데 가는 걸 별로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도 좀 있겠죠. 좋아하면은 수혜님이 혼자 가서 싫어하든 같이 가서 싫어하든 그래 같이 가자 이래 하겠지만은 그 사람도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표현해 가지고 저거는 지 혼자 가기 불편하고 괜히 내까지 같이 가자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혜님 섣부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툭 해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좀 더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떠한 수혜님과 관계인지 이런 걸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종교적인 통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건 그냥 인간 심리에 대한 것들을 좀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또 다른 면에서 불교와 종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긴 시간, 스스로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이런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정말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고 하는 이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종교화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통찰하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종교가 아닐까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되게 깊게 많이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어떤 의미 없이 그냥 뭔가를 흡수하고 공부하고 따라도 가봤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자각을 해봤고, 다양한 단계를 저도 거쳐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앞으로 좀 많이 드릴게요, 제가. 자, 이제 10시 59분입니다. 오늘 라이브는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일 날 오후 9시는 그렇게 다들 괜찮다고 하신 것 같고, 오전 때를 어떤 요일로 할지 이게 좀 지금 의견을 안 주시는데, 요거는 제가 그러면은 또 나중에 공지를 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단 그러면 의견은 그렇게 조합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라이브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뭐 제가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9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평일 날 이렇게 바쁘실 텐데 또 라이브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온전한 자유라는 것을 제가 이 뭐 한두 시간 안에 정말 이렇게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긴 시간 통찰한 거를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이 얘기 하다가 또 일로 가서 이 얘기하고 또 일로 가서 빠져서 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중구난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들리실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거의 명료한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해서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쉽게 제가 글로 정리를 해서 다시 좀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컨텐츠를 못 올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겨울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라는 시간은 저도 좀 길게 시간을 두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 명료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하는 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게으르거나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라 명료하지 못해서 이렇게 통찰하기는 좀 애매해서 좀 이렇게 멈춰져 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참석을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